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좋은 꽃춤을 잘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웅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나 뭔가 좀 질문을 하고 싶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추는 육묘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5월 5일 날 고추를 정식한다고 생각하면 조생종 같은 경우는 75일에서 80일 정도, 중생종은 8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5월 5일을 기준으로 해서 뒤로 역산을 하면 한 2월 10일에서 2월 20일 날 정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75일에서 80일, 90일 정도, 그 다음에 만생종인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한 105일에서 110일 걸리기 때문에 1월 중순경 파종을 해서 육묘를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본엽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싹이 나면 본엽이 밑에 떡잎이 나오고 그 위부터 이제 정상적인 이파리가 나오는데, 그런 이파리들이 2매에서 3매일 때 꽃눈이 분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주당 한 40개에서 60개를 수확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정식할 때 그 이파리 매수가 11매에서 13매 정도가 되는데, 그때 무려 30개의 꽃이 분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육묘 기간 중에 어떻게 육묘를 관리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정성껏 관리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꽃추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꽃추묘를 보면 그 줄기 맨 첫 번째 마디에 떡잎이 있습니다. 이 떡잎이 있는데 이 떡잎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꽃을 구매할 때 그 떡잎이 제대로 달려 있고 색깔이 녹색이어야 됩니다. 오래된 그런 그 묘 같은 경우는 이 떡잎의 이 색깔이 누런색이나 아니면 연한 연독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떡잎 색깔이 안 좋은 것들은 오래된 묘나 아니면은 관리가 잘 안 된 묘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떡잎이 있고 떡잎색이 좋은 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굵고 마디 사이가 한 3, 4cm 되는 정도인 묘. 그러니까는 그 길이가 한 3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짧은 묘라든지 너무 긴 묘라든지 마디가 너무 없는 묘라든지 그런 것들은 안 좋은 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입하고 나서 정식 후에 몸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첫 고추를 따는데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되는 게 그 마디 있지 않습니까? 이파리 이파리 사이에 마디가 있는데 이 마디 사이가 균일함이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마디 사이가 균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추 육류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겨울철이기 때문에 온도 관리라든지 환경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냉해를 받거나 아니면 고온 장애를 받거나 아니면 물을 들 줘 가지고 건조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마디가 줄었다가 늘었다 그렇게 됩니다. 마디가 균일하게 이렇게 탁탁탁탁 돼야 되는데 마디가 짧아졌다가 늘어졌다 짧아졌다 늘어졌다 이거 이렇게 되면 환경 관리나 물 관리, 비배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꽃눈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꽃눈이 없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고추를 키우다가 어느 단계에서 꽃이 안 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 고추 같은 경우 수확량이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마디 사이가 균일한 묘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장이 30cm 전후로 되어 있는 그런 묘가 또 중요하고요. 너무 짧다거나 아니면 너무 길다거나 하는 것들은 너무 너무 좋은 환경에 키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햇빛이 부족한 환경에서 또 키워도 그렇고 이 초장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봄포 그 다음에 저기 그 봄밭에 가가지고 바람에 쓰러질 수도 있고 병해충이 약할 수도 있고요. 너무 짤딱막한 거 한 15cm 전후 되는 것들은 그 육묘를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도장이나 그런 걸 억제하기 위해서 억지제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그 뿌리 부분이 너무 하얗게 많이 엉겼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마디가 너무 짧고 3, 4cm가 아니라 한 2, 3cm, 1, 2cm 정도 되면서 15cm 전후 되는 것들은 심었어도 나중에 얘들이 뿌리가 뻗어가지고 활착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크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30cm 전후로 되는 그런 묘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잔뿌리가, 그 다음에는 잔뿌리가 많고 노화되지 않은 묘. 예, 그리고 아까 그 마디가 균일한 묘가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온이나 고온의 장애를 받지 않은 묘. 요거를, 그러니까 마디가 균일한 묘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건고추용 고추 있지 않습니까? 대과정 고추. 그런 것은 조생종인데요. 보통 첫 번째 방아다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아다리에 첫 꽃이 피지 않고 하얗게 몽을 졌거나 이렇게 그 꽃몽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첫 꽃이 피지 않은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생종. 만생종 계통은 보통 보면은 청약고추거든요. 이 청약고추 같은 경우는 첫 꽃이나 두 번째 방아다리 꽃이 핀 거. 첫 꽃, 그러니까 첫 방아다리에 꽃이 폈거나 아니면 두 번째 방아다리에 있는 그 꽃이 핀 거. 이런 정도로 된 것들이 좋은 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포트에 뿌리가 엉긴 정도를 보는데요. 지금 노란색으로 네모나게 쳐 있는 이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고 그 옆쪽에 있는 거는 너무 엉기지 않아서 좋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엉겨도 되는데요. 너무 하얗게, 전면이 다 하얗게 뿌리가 뻗은 것들은 노화된 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왼쪽부터 1, 2, 3, 네 번째가 조생종인 경우에 가장 좋은 꽃추묘의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완전하게 하얗게 뿌리가 이렇게 엉기지도 않은 상태고 마디가 균일하면서 첫 방아다리가 분화되면서 첫 꽃이 피지 않고 몽울져 있는 상태. 이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 옆에 세 번째에 있는 것도 그게 나쁜 묘는 아니라고 봅니다. 첫 번째 있는 묘 같은 경우는 마디가 별로 없는 묘고 첫 번째 방아다리가 분화가 되지 않은 묘고 이러는 거는 너무 급조된 묘, 어린 묘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식했을 경우에는 첫 고추를 따는데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늦어지게 돼요. 그래서 수량이 많이 줄게 됩니다. 두 번째 묘 같은 경우는 뭐 한 단계 늦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어린 묘에 속하는 그런 묘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마지막에서 마지막 거나 그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래된 묘라 이런 묘를 오래된 묘로 노화된 묘를 심게 되면은 봄밭에서 뿌리가 뻗고 얘들이 다시 그 활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웬만하면 너무 크거나 아니면은 그 방아다리가 2개 이상 난 것들은 그 만생종인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조생종인 경우에는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온 피해를 입은 경우 이렇게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이파리가 뒤틀리거나 타거나 하는 경우 같은 경우도 이런 이파리들이 보이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고온 피해나 일소 피해,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탄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묘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크지 못하고 새로 나온 신초 부분이 약간 연녹색으로 변하고 크기도 작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불량 상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형태의 묘가 나오냐면 줄기가 굉장히 가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장점 부위, 그러니까는 새순이 나오는 부위가 너무 노랗게 되는 것들은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 묘가 육묘할 때 저온을 받은 묘입니다. 저온을 받은. 보통 그 식물들이 저온을 받게 되면 이파리가 이렇게 오므라들거든요. 고추도 마찬가지로 저온을 받으면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이게 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묘를 딱 보셨는데 밑에 있는 이파리들이 정상적이지 않고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다 하시면 이거는 육묘기간에 저온을 받은 그런 묘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꽃능 분화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밑에 있는 그 이파리들이 이렇게 꼬이는, 이렇게 접혀져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이파리가 있다 그러면은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이파리 끝이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탔죠.
이거는 비료를 너무 세게 준 겁니다. 비료를 물에 타서 비료를 너무 세게 뿌렸기 때문에 잎이 탄 거거든요. 잎이 탔기 때문에 이렇게 잎끝이 탔네, 오므라들었네, 그런 이파리가 밑에 존재하면은요, 그런 묘들은 그 탔기 때문에 이것도 그 약해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파리들이 존재하는 그런 묘도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꽃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병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병이거든요. 이 바이러스 병 중에서도 토마토 반점 미조 바이러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칼라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칼라병이 생기면 지금 그 밑에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파리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지를 않고 뒤틀리거나 아니면 뭐 잘라진 형태, 쭈글쭈글한 형태로 된 이파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포트에다가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묘를 그 구입을 하시는데 이런 형태의 이파리들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그 판 전체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잎이라든지 것들이 보이시면은 이거는 바이러스가 걸릴 확률이 있네 해가지고 그 판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가게나 육묘장에서 묘를 사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셔야 돼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그 이 충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런 바이러스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묘를 선택하시는 게 고추 농사의 첫 번째 길이고, 이걸 잘 선택하셔야지만 많은 수량의 고추를 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 같이 그렇게 좋은 묘를 선택하셔가지고 많은 그 고추를 딸 수 있는 농사를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